다형성 오버라이딩 보도록 할게요. 12강 예제입니다. 12강에 있어요. 자, 메소드 오버라이딩. 자, 다형성 관련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죠? 자, 다형성 관련해서 오버라이딩 말고 지금 하려고 하는 오버라이딩 말고요. 오버로딩이 있었습니다. 자, 객체 지향의 4대 요소 중에 다형성. 자, 4대 요소가 캡슐화. 자, 객체 지향의 4대 요소죠. 자, 캡슐화, 그 다음에 상속, 다형성, 자, 그리고 추상화. 추상화는 아직 보진 않았고요. 자, 다형성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어요. 다형성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오버로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려고 하는 오버라이딩 두 개가 있습니다. 다형성은 메소드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메소드입니다. 다형성은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메소드예요. 변수 또는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형성이라는 거는 메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버라이딩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버라이딩은요, 상속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설명도 짤막하게 달아놨는데 상속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자, 아마 그 오버로딩과 오버로딩도 지금 가물가물할 거예요. 이게 뭐였더라라고. 자, 그래서 비교를 잠시 조금 하고, 비교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 뭐 예제 꺼내놔야 되겠죠. 자, 클래스 새로운 거 꺼내서요. 작성하면서 자, 예제 풀어보는 식으로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패키지. 자, 오늘 스터디 15. 자, 학습 예제 그대로 코딩할 거거든요. 학습 예제 1번 보시면 되겠고요. 제목, 타이틀, 오버라이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제가. 자, 그리고 클래스가 3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하나의 자바 파일에 자, 3개의 클래스를 다 넣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학습을 할 건데, 자, 그래서 3개의 클래스 중에 자, 파일 이름은 어떤 것으로 해야 되나, 하나의 파일에 3개의 클래스를 지금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예제고요. 자, 그럼 3개의 클래스 중에 클래스 이름과 자바 파일 이름 동일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 셋들 중에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자, 메인 클래스죠? 자, 메인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자, 클래스 이름을 자바 파일 이름으로 선택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라이트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름 만들도록 할게요. 15 스터디 15 패키지에 new의 클래스 자, 오버라이트 테스트 자, public static void main 자, 우리 어제 상속을 배웠는데요. 자, 상속도 다른 이전에 학습했던 항목들도 그랬지만 끝난 게 아니죠. 예, 저 오버라이드죠.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을 학습하려고 하는데 이게 상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메인 클래스가 있고요. 서브 클래스 격에 해당이 되는 자바 뷰 또는 오라클 뷰 클래스 두 개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바 뷰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서브 격에
같은 파일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같은 파일 안에서 서브격에 해당이 되는 클래스에는 퍼블릭이라는 거는 퍼블릭을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혹시나 뭐 독립적인 클래스들은 독립적인 클래스죠. 독립적인 클래스들은 다 퍼블릭이 있어야 돼요. 퍼블릭 없으면 안 됩니다. 없어도 되는? 없어도 돼. 자, 있어야 돼요. 자, 문법에는 지장이 없네요. 지금 보니까. 자, 문법에는 지장이 없는데요. 다른 클래스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퍼블릭이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이 문법에는 지장이 없네요. 자, 그래요? 자, 퍼블릭 글자 빼고요. 서브격에 해당하는 클래스는 클래스 자바 뷰. 자, 여기 메소드가 들어가 있어요.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데, 자, public void view name이라고 해서 메소드 작성하겠습니다. public void view name. 자, view name이라는 메소드가 들어가 있어요. 자, 내용물은 간단합니다. 자, 출력물이 들어가 있는데, 자, 자바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자바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메소드 하나가 더 있는데, 자, string view 서울. view 서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메소드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는 자, view 서울이라는 메소드죠. view 서울이라는 메소드. 자, 그리고 앞에 퍼블릭이 빠졌는데요. 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퍼블릭은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자, 퍼블릭은 메소드 생성을 할 때 문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없어도 되는 그런 요소예요. 자, 퍼블릭은 접근 허가, 캡슐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퍼블릭이라는 거는 캡슐화 중에서 접근 허가들 중에 접근 제어들 중에서 가장 폭넓은 의미를 가진 접근 허가 중에서 그러한 키워드죠. 자, 퍼블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일단은 뭐 학습 그 화면 그대로 없이 세팅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은 뷰 서울 그리고 리턴 강남. 자, 누군가 뷰 서울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한다 라고 하면은 강남이라는 글자를 받게 될 거예요. 리턴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메소드의 어저께 말미에도 또 질문하셨었죠. 메소드의 메소드, 보이드가 있는 메소드와 없는 메소드에 대한 차이를 물어보셨고 잠깐 또 설명도 했지만 자, 여기에도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쓰이느냐 저렇게 쓰이느냐에 따라 이렇게 개발 코딩을 할 때 보이드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어떤 용도에 따라. 그렇죠? 자, 일단은 뷰 서울이라는 메소드는 리턴하려는 호출하라는 곳에 어떤 값을 던져주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메소드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 자, 뷰 네임이라는 이 메소드는 호출하는 곳에 사용하는 곳에 뭔가를 이렇게 던지거나 그런 용도가 아니고 단순히 출력하는 용도로 지금 작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view name을 리턴하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이드 처리가 돼야 되고요. 보이드라고 반드시 해놔야 되고 그리고 view 서울은 리턴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일단 이 내용상은 그래요. 리턴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호출하는 곳에 뭔가를 던지려는 그런 의도의 메소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던질 건지 던지려고 하는 자, 뭐죠? 타입이죠. 던지려고 하는 타입을 메소드 앞에 리턴 타입을 얘기하는 거죠. 리턴 타입을 반드시 앞에 적어줘야 되고요. 일단 우리 화면상에 보시면은 강남이라는 글자 이거 스트링이죠. 자, 스트링을 던지려는 그러한 의도의 메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스트링이라고 붙여야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이 없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자, 문법상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아까도 얘기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뭐 붙인 게 익숙하니까 자, 붙여? 아니, 화면대로 없는 걸로. 자, 그래요. 어쨌든 그 자바 뷰라는 클래스가 지금 만들어졌고요. 메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뷰 네임과 그 다음에 뷰 서울이라는 메소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하나가 더 만들어져요. 자, 오버뷰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 자, 오라클 뷰. 자, 하나는 자바 뷰, 그리고 또 하나는 오라클 뷰. 자, 그런데 오라클 뷰는요, 상속받고 있어요. 자, 방금 위에 만들어 놓은 클래스 자바 뷰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extends 자바 뷰. 자바 뷰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어요. 그러한 클래스예요. 오라클 뷰는 자바 뷰를 상속받게끔 지금 작성이 된 그러한 클래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자, 뷰 네임이 들어가 있어요. 뷰 네임 작성해 보세요. 자, public void 자, 뷰 네임. 자, 시스템와 프린트 ln 자, 출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라클 프로젝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메소드죠. 메소드 하나가 등장을 또 하는데 자, 스트링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뷰 부산. 자, 뷰 부산이란 이름을 가진 메소드가 지금 등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자, 보이드가 없죠. 이 메소드에 보이드가 없어요. 이 메소드에 보이드가 없습니다. 자, 보이드가 없기 때문에 이걸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문법상. 자, 그리고 당연히 뒤에는 자, 던지려고 하는, return하려고 하는 타입에 맞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일단 부산이라는 글자를 return 하겠다라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작성하시고요. 자, 됐어요. 자, 메인 메소드랑은 상관없습니다. 사실 메인 메소드에서 실행하고 뭐 테스트를 하긴 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지금 이 예제에서 지금 주제는 오버라이딩이에요. 오버라이딩이 주제입니다. 오버라이딩이 주제고요. 지금 이 안에 오버라이딩 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오버라이딩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뜻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오버라이딩은 뜻을 잠시 볼게요. 오버라이딩은 상속과 관련이 있으며 상위 클래스, 부모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위 클래스, 부모 클래스 같은 개념이에요.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가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기법. 즉, 메소드. 다형성은요, 메소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오버라이딩, 오버로딩 다 메소드 관련입니다. 변수를 오버라이딩 한다, 오버로딩 한다 그런 말을 안 해요. 다형성, 그래서 메소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중에 오버로딩과 오버라딩이 있는데 오버라이딩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상속과 관련이 있고 자,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가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기법. 자, 보시면은 자, 우리 오라클 뷰 입장에서 상위 클래스가 자바 뷰예요. 그렇죠? 익스텐즈를 했기 때문에 상속은 자식이 하는 겁니다. 자, 실제 우리 생활 속에는 부모가 상속해 주잖아요. 부모가 상속을 해주는데 상속을 해주죠. 부모의 허락으로 상속을 해주는 거죠. 근데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부모가 상속을 해주지 않아요. 물론 부모가 상속을 해주죠. 부모가 상속을 한다는 개념은 맞기는 한데 상속을 건다고 그러죠. 상속을 연결하는, 조인하는, 즉 부모 클래스를 생성을 하는, 연결을 하는 그러한 개념은 자식 클래스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제도 얘기 드렸죠. 자, 그래서 상속을 하는 쪽은 사람은 상속을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다 아는데 자, 우리 자바 프로그램에서는요. 상속을 하는 쪽은 내가 지금 상속을 하는지 몰라요. 모르고요. 자식 레벨에서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 레벨에서 상속을 걸어놨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우리 자바 프로그램에서는요. extends라는 키워드를 통해 이게 상속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extends라는 키워드를 통해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클래스든지 전부 다 모든 클래스는 상속을 다 이렇게 걸 수가 있습니다. 걸 수가 있고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걸어야 되겠죠. 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걸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내용 보면은 자바 뷰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상속받고 있는데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자, 뷰 네임이 중복돼요. 뷰 네임이 완전히 자, 메소드 이름을 잘 보세요. 메소드 이름 잘 보시면은 완전히 중복됩니다. 그렇죠? 완전히 중복돼요. 이게 오버라이딩이에요.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딩 상속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상속과 관련이 있으며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똑같이 만들어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오버라이딩이에요. 자, 지금 오버라이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버라이딩 세팅을 한 거고요. 오버라이딩 세팅이 지금 이루어진 거고 부모 클래스의 특정 메소드를 똑같은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얘기하는 겁니다. 안에 내용물은 다르겠죠? 안에 내용물은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말고 메소드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같은 클래스에서는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 위에 볼게요. 자, 뷰 네임이라는 클래스가 있죠. 메소드가 있죠. 뷰 네임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출력물은 다르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해보세요. 똑같이. 자, 뷰 네임 이걸 좀 제가 복사했고요. 똑같이 붙여넣기 해보죠. 당연히 안 되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변수든 메소드든 안 돼요. 클래스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클래스 있으면 안 되듯이 똑같습니다. 저 어떤 같은 공간 안에는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고 하죠. 그래서 전에 우리가 학습을 했던 게 뭐예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만들 수는 없지만 이거는 가능했죠. 이거 string name 만약에 작성을 했는데 string name을 했네. 한마디로 4개 변수를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보면 어때요? 오류가 안 나요. 자, 이거는 뭐죠? 이건 오버로딩이에요. 이거 오버로딩입니다. 오버로딩. 이건 오버로딩 한 거예요. 자바에서는 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지만 4개 변수의 차이에 따라 구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구분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문법상 괜찮은 거예요. 구분할 수 있으면은. 자, 문법상 상관없다라는 거죠. 구분할 수 있으면은. 구분할 수 없이 똑같으면은 그거는 오류예요. 문법 오류입니다. 문법 오류인데요. 구분할 수 있으면 오류 아니에요. 자, 4개 변수를 하나 이렇게 뒀어요. 똑같은 이름인데. 자, 잘 보세요. 같은 클래스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메소드를 만드는 기법은 오버로딩이에요. 같은 클래스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클래스에서 같은 이름으로 메소드를 만드는 기법은 오버로딩. 그래서 오버로딩은 상속이랑은 상관없어요. 상속과 상관없이 뭐와 상관이 있죠? 4개 변수와 상관이 있죠. 4개 변수와 상관이 있습니다. 4개 변수. 상속이랑 상관없고 4개 변수의 차이에 따라 그들을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 문법상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진행이 된다는 거고 이게 오버로딩이죠. 오버로딩 상속과 상관없이 같은 클래스 안에서 메소드를 똑같은 이름 메소드를 만드는 기법이 바로 오버로딩이고 자 우리 지금 방금 조금 아까 테스트한 것처럼 자 여기 있는 오버라이딩은 어때요?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이게 부모 클래스잖아요. 부모 클래스. 자 부모 클래스라는 얘기는 부모 클래스로 이렇게 형성을 한 거는 익스텐즈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자,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얘기는 곧 이거와 같아요.
부모 클래스에 있었던 모든 내용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모든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모든 내용, 부모 클래스에 있는 모든 내용이 여기에 나한테 있는 거랑 똑같다. 왜냐면 이러한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내 것처럼 쓴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속과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상속과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 제공을 자바에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또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구별을 지어서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자,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자, 덮어쓰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덮어쓰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같은 클래스에 있는 거였다라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코딩이에요. 같은 클래스에 있었으면 말도 안 되는 코딩이에요. 덮어쓰고 뭐고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이게 익스텐드 키워드를 통해 상속받는 그러한 관계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오버로딩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자, 하단에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오버로딩 이거는 오버라이딩 그리고 자, 이전에 학습했던 거 상속이랑 상관없는 존재는 오버로딩이에요. 매개 변수와 상관이 있는 거죠. 오버로딩은. 자, 둘 다 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만드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메인 메소드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이라는 얘기는 위에 있는 메소드 출력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예. 자, 출력해 볼게요. 자, 화면에 있는 대로 작성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라클 뷰를 해볼게요. 오라클 뷰에서 오라클 뷰에 이거 사용하려면 당연히 인스턴스 처리한 다음에 이제 객체 처리한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라클 뷰 객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뷰 오라클 뷰니까 OV 자, OV라고 할게요. 자, OV equal new 오라클 뷰. 자, 이렇게 위에 있는 자, 오라클 뷰 클래스를 객체화했어요. 인스턴스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인스턴스 처리하는 키워드를 자, 코딩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사용을 해보겠는데, 자, 오버뷰 안에는 메소드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조금 아까 제가 적어놓은 뷰, 자, 요거는 그냥 놔두도록 하죠. 자, 메소드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 두 개를 모두 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뷰 네임을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ov 뷰 네임. 자, 뷰 네임 예, 출력해서 보시면은 당연히 오라클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겠죠. 오라클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출력을 해보세요. 당연한 얘기죠. 오라클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예, 잘 출력이 될 겁니다. 잘 출력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뷰 부산을 출력해 볼게요. 자, 뷰 부산은 자체적으로 출력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뭔가 데이터 값을 던지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출력을 위해서다 라고 하면은 시스템 프린트 ln 안에다가 이 메소드를 실행하는 내용, 메소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자리에 시스템 프린트 ln 이 자리에 부산이라는 글자가 쏙 들어갈 수가 있도록 자, 이 안에서 실행을 하는 거죠. 어부이점 뷰 부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산이라는 글자도 출력이 될 거고, 됐나요? 자, 두 개의 메소드는요,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출력이 가능한 거고, 그죠? 자, 그러나, 그리고, 예, 그리고, 자, 자바뷰라는 이 클래스를 또 상속받고 있잖아요. 오라클 뷰는. 그러면은 본인 거 이외에 부모 클래스에 있는 것도 사용 가능하다. 그쵸? 부모 클래스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세 개가 들어가 있네요. 자, 중간에 있는 건 제가 추가 작성을 한 거라 혹시나 뭐 주석 처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기에 좀 헷갈리면은요. 주석 처리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오버로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 작성을 한 거고 비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거는 원래 우리 학습 예제 없었기 때문에 두 개 있다라고 하고, 자, 뷰 네임과 그 다음에 자, 뷰 서울 이렇게 두 가지 메소드가 있네요. 자, 이 중에 자, 뷰 네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뷰 네임은요, 오버라이딩 처리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위 클래스에서, 즉, 자식 클래스에서 덮어 버렸어요. 덮어 썼어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는 쪽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그쵸? 자, 그리고 뷰 네임 똑같잖아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거를 난 출력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은 덮어 쓰는 개념과도 똑같아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덮어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클래스 오라클 뷰를 예, 객체 처리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자, 뷰 서울이죠. 자, 뷰 서울 메소드는 예, 자바 뷰에 있는 뷰 서울 메소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자, 뷰 서울 메소드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뷰 서울도 스트링 처리가 되어 있죠? 즉, 보이드가 없어요. 메소드인데 보이드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강남이라는 글자를 자, 여기 있는 메소드는 던지고 있네요. 자, 똑같이 밑에 위에 뷰 부산처럼 똑같이 출력하도록 하겠는데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v. 자, 뷰 서울 상속받았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없죠. 자식 클래스에는 없지만 부모 클래스에서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뷰 서울 출력하게 되면은 뭐 출력 잘 되겠죠. 자, 이거는 부산이라는 글자가 출력이 될 거고, 그리고 뷰 서울을 하면은 서울이라는 글자가 출력이 될 겁니다. 강남. 강남이라고 넣어놨죠? 예, 서울 강남이라고 넣어놨습니다. 하여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래, 이건 이제 자식 클래스죠. 자, 오라클 뷰와 그리고 자바 뷰는 익스텐즈라는 키워드 때문에 자, 오라클 뷰 입장에서는 부모 클래스가 지금 생긴 거예요. 자, 생긴 거고요. 자바 뷰는요, 자식 클래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오버뷰 입장에서 오버뷰를 인스턴스 처리한 다음에 자,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우리 학습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부모 클래스를 세팅을 할게요. 부모 클래스. 자, 부모 클래스를 객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 드리면 부모 클래스는 자식 레벨이 있는지 없는지 예, 자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자, 자바 뷰죠? 자바 뷰를 객체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바 뷰. 자, 이건 JV라고 할게요. JV equal new 자바 뷰. 자, 위에 있는 클래스 자바 뷰라는 클래스를 자, 객체 처리했고요. 자, 이 안에는 메소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뷰 네임과 그 다음에 뷰 서울이 들어가 있는데, 자, 뷰 네임과 뷰 서울이 들어가 있는데, 뷰 서울은 상관없지만 뷰 네임은 자식 레벨에서 상속받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덮어 써버렸잖아요. 그럼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이 지워지나? 네, 그거는 아니죠. 네, 그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JV죠? JV.뷰 서울 뷰 네임. 자, 지금 오버라이드 처리가 된 메소드가 오버라이딩 처리가 된 메소드가 뷰 네임이에요. 뷰 네임. 그리고 지금 작성을 한 거는 자바 뷰 자체를 객체 처리했어요. 객체 처리해서 출력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부모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를 이렇게 인스턴스 처리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는 자식 레벨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식 레벨에서 오버라이딩을 한 번을 얻든 두 번을 얻든 100번을 얻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체적인 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자, 자바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출력이 될 겁니다. 출력해 보시죠. 자, 자바 프로젝트 출력이 온전하게 잘 됐고요. 됐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의 주제는 학습 예제의 주제는요. 오버라이딩이 주제였고 오버라이딩은 다형성의 하나의 요소였는데 자,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기법 오버라이딩 그냥 덮어 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덮어 써버리는 그런 개념이 바로 오버라이딩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로 만들어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자 이게 이제 오버라이딩이었었고요. 여기 제가 주석 처리를 해놨는데 오버로딩은 상속이랑 상관없이 하나의 클래스 내부 클래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만드는 기법인데 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원래는 사용할 수는 없으나 자, 매개 변수의 구분으로 자바에서 구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지만 만들 수가 있다. 자, 이게 바로 오버로딩. 그리고 부모 자식 어떠한 그런 관계에서는 오버라이딩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시고요. 자, 밑에 예제 2번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세요. 자, 개인적으로 오버라이딩 예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냥 지금 우리 실습을 하듯이 하시면 돼요. 아니구나. 이것도 새로운 개념이 있네. 좀 이따 봐야 되겠다. 자, 일단 50분이라 일단 10분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